매일 아침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3%에서 5%만큼 원금이 자동으로 증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시스템이 던진 거대한 함정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아우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수익이라는 유혹 뒤에 볼라틸리티 드레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를 기대하며 매수하지만 횡보장이나 약세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시간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는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상품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약 2배로 재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가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복리 계산의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하루에 10% 하락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하락하며 이후 10% 상승해도 원금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레버리지 ETF가 장기적으로 기초자산에 2배 수익을 준다고 믿으며 분할 매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8조 8천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배 대박을 노렸지만 오히려 원금 손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장기 보유 시 발생하는 구조적 손실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왜 하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영업이익 중 무려 60%가 이 두 종목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높은 점유율이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클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재조정 과정에서 손실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며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으로 이어져 예측 불가능한 급락장을 유발합니다. 뉴욕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7월 13일 뉴욕에서 열린 하이닉스 관련 회의에서 7,000원대 지지선이 무너진 블랙먼데이의 여파가 논의되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삼전닉스 레버리지 탓에 주가 요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차익을 위한 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장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27일 상장 당시 당국은 단타용으로만 사용하라고 경고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1월 11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며 개미들의 물림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보유한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재조정 일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금융이나 각 증권사 앱에서 해당 ETF의 상세 정보를 열면 과거 일별 수익률과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일 변동폭이 1%를 넘지 않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횡보 장세일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7월 3일 주가 올랐는데 내 돈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는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는 이를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볼라틸리티 드레이가 주가 상승분을 모두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 방향성만으로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변동성 지수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단일 종목 ETF의 열풍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시장 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6월 3일 삼전 닉스만 간다며 단일 종목 ETF가 단 4일 만에 37조 원을 싹쓸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과도한 집중 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의미하며 당국도 이를 경계하며 사전 교육 2시간 필수 등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간의 적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솔직히 이쯤에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셨죠? 직장인 A씨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그는 7월 8일경 레버리지는 녹아내린다는 조언을 무시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전 재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주가가 횡보하며 원금의 10% 이상이 증발했고 결국 손절매를 감행하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이 2배 수익이 아닌 2배 변동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만약 현재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시 보유기간과 변동성 지수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의 일일 변동폭이 2% 이상인 날이 연속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손실 확대의 신호탄입니다. 이때는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일반 인덱스 ETF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매도보다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기판, 원전, 전력기기 등 다른 섹터주들의 배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월 9일 추격 매수에 나섰던 개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이 삼전 닉스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일 종목에 집중된 레버리지 투자는 특정 섹터의 부진 시 전체 포트폴리오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6월 29일 꼬리가 몸통 흔들다 라는 질문과 함께 변동성 증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재조정 메커니즘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키는 피드백 고리를 돌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가 하락 시 레버리지 상품의 매도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다시 기초자산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함정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메커니즘 자체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레버리지 상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균 변동성입니다. 7월 14일 보도된 가만둬도 계좌 녹는다는 제목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일 변동성이 1% 미만인 날이 60% 이상인 시점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는 기초자산이 횡보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누적하게 됩니다. 2016년 4월 21일 삼전 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 당시 사전 교육 2시간이 필수였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이는 당국조차 이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2배 수익이라는 유혹에 빠져 사전 교육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한 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라도 이 상품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단기 차익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삼전 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함정과 그로 인한 손실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알면 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하는 투자 세계에서 지식은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레버리지 상품의 진실을 파악하셨다면 이제 당장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